학생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역경을 딛고 성공한다. 뭐가 먼저 떠오르죠? 강력한 의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신념, 이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야구 선수가 반드시 이번 타석에 안타 쳐야 된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근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은 여러분을 병들게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집착이 아니라 단순히 선호.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걸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근력을 키워주겠다는 게 그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이게 더 오해가 많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걸 뭐 학자들은 그 당시 리질리언스를 회복력, 뭐 탄력, 탄성, 극복력 좀 약간 이상한 걸로 번역하고 있었는데 제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제 그 책을 썼죠. 굉장히 처음에 낯설게 들렸죠. 전혀 없는 말이 2011년도에, 좀 더 정확하게는 제가 2009년에 신문 칼럼에도 써가지고 조금 알려졌는데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2011년도에 책을 내서죠. 근데 참 이게 널리 알려져가지고 이제 누구나 다 쓰는 말이 돼버렸고, 감사하게도 제가 회복 탄력성 책을 2011년도에 낸 이후로 지금까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제목에 넣은 책이 약 30권 가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무슨 회복 탄력성, 무슨 회복 탄력성 이거 보면 좀 반갑죠. 그래서 이제 들춰보죠. 들춰보고 뭐 괜찮다 이런 책보다도 아이고 이건 아닌데, 아이고 오해하셨네, 이런 경우가, 저자가 오해하셨네,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다 봐도 학생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을 이런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튀어 올라간다. 역경을 딛고 성공한다. 뭐가 먼저 떠오르죠? 강력한 의지, 불굴의 의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신념, 이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리 멘탈 돼요. 진짜예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야구 선수가 반드시 이번 타석에 안타 쳐야 된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내가 꼭 이거 뭐 해야 된다, 그게 회복 탄력성이 아니에요. 그 회복 탄력성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성공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근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은 여러분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면 야구 선수가 또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 반드시 이번에 안타 쳐두고만 안 쳐두고만 뭐 캐세라 세라 인생 뭐 있냐, 이래두고만 저래두고만 그렇게 하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집착이 아니라 단순히 선호, 영어로는 preference. 나 그게 더 좋아. 나 10억보다 100억이 더 좋아. 그러나 100억을 반드시 벌겠다고 집착하면 망합니다. 그냥 10억보다는 더 좋지 뭐, 그게 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가 된다는 게 뭔지 이따가 설명드려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 집착은 인간을 나약하게 합니다. 그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에 이 입시 경쟁을 뚫고 나온 여러분들은 집착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조금 하려다는 걸 조금 못하죠? 바로 자기 비난, 자기 비판, 나아가 자기 혐오로 옵니다. 여러분, 사랑과 존중, 이건 셀프와 아더에 대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이 둘 다 해야 돼요. 나를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고 둘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뇌를 보면 이 셀프와 아더에 대한 정보 처리는, 나와 남에 대한 정보 처리는 거의 같은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하나 예를 들면
나를 존중해. 셀프 리스펙트. 자부심이 있어. 내가 나를 존중해. 그럼 남을 무시할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존중과 배려를 하고 저기 좀 나보다 낮은 사람, 위치가 낮은 사람한테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고 이런 사람은요. 자존심,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흔히 분노의 갑질을 하고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들한테 뭐 일하는 사람들이나 뭐 알바생이나 뭐 주차장에서 주차 알바생 후드려 패고 막 분노를 터뜨리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속으로 자기 비하가 세요. 자기 존중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요. 내가 셀프 리스펙트가 있어야 타인에 대한 리스펙트가 생겨요. 같이 가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셀프 리스펙트 또 자기 사랑 이거 나르시시즘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르시시즘은요. 자뻑 이거는요.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타인 비하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난 이 정도면 됐지. 쟤네들 봐. 저거 다 못난 애들. 이게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의 핵심 방점은 어디에 놓여 있냐면 타인에 대한 비하. 그래서 그건 진정한 자기 존중이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자기 긍정 이걸 해야 돼요. 자기 긍정에 대한 게 또 굉장히 오해가 많아가지고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급한 거 아시겠죠? 할 건 많고. 자, 보시면 회복 탄력성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인생의 축이에요, 밑에가.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잘 나가죠. 잘 나가다가 항상 쇼크, 실패, 역경, 좌절 이게 찾아와요. 쾅 한번 떨어져요. 그 떨어진 다음에 갈 길이 위로 다시 올라가냐 아니면 컬랩스,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러냐. 이 두 가지 길로 나눠집니다. 이 두 가지 길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거 파란색, 하얀색 두 가지가 있죠. 공통점이 뭐예요?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 회복 탄력성이 세거나 아니면 역경이 세면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뭐 천천히 올라. 공통점이 뭐예요? 원래 있던 자리 있죠. 그 샤크를 당하던 실패를 맞이했던 그 부분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역경을 참아 견디는 인내심이 아니에요. 역경 덕분에 더 튀어 올라가는 그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거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콜랩스. 무너지고 마는 거죠.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원래 자리까지 겨우 돌아오는 저 점선. 그건 각 분야별로 1% 내외밖에 안 됩니다.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여러분 실패를 당했어요. 여러분 역경, 뭐 안 좋은 일을 당했어. 본인의 부상, 질병, 가까운 사람의 죽음, 뭐 실직을 당하거나 그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을 겪거나 굉장히 안 좋은 일, 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게 당했어요. 안 좋은 일 당했죠. 그 다음에 갈 길은 두 가지예요. 그냥 좌절하고 무너지고 마든지, 사업하다 부도 났어요. 그냥 망하고 결코 다시 못 일어나서든지, 아니면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 아니면 도예요. 중간이 없어요. 실패 겪죠? 그럼 그것 때문에 더 좋아지든지 아니면 그냥. 그런데 어느 게 더 확률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좌절하고 주절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대략 정확한 통계 이런 건 없지만 대략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업하다 부도 나죠? 사업하다 부도 나면 90% 이상 재기에 성공 못해요. 소수만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 성공하는 사람은 이걸 반복합니다. 떨어졌다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그래서 성공의 궤적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M자예요. 이렇게 삐딱한 M자. 근데 여러분들은 뭘 바래요? 쭉 올라가는 일직선으로. 난 사주팔자 좋아. 쭉 올라가. 그런 거 없어요. 쭉 올라가는 거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타임의 샥, 스트레스, 역경 겪기 전까지 쫙 올라가죠. 쫙 올라. 자, 예를 들어 계속 올라간다고 칩시다. 제가 올라가면 왜 그게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학점도 잘 받고, 내가 원하는 최고의 직장에 가서 만약 계속 승진도 척척척척 되고, 누구보다도 빨리 임원을 달아서, 에이, 때려치고 창업이나 하자. 창업했더니 창업 첫 해부터 흑자가 나. 계속 올라가. 그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단언해. 없어요. 근데 누구나 다 그거를 바래요.
누구나 다 그게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왜 없을까요? 왜 없는지 정확하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쭉 가죠. 쭉 가는 사람은 한 번도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은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몰라요.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한 번 쾅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저기가 위구나.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그걸 몸으로 체험하고 저기가 위라는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쾅 떨어져야 어떻게 돼요? 반동력을 갖게 됩니다. 세게 떨어지면 더 큰 반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질 수도 있지만 부서지지만 않는다면 반동력을 가져요. 그래서 파워가 생겨요. 반동력.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파워가 생기고 파워 플러스 디렉셔널리티, 방향성. 여기 방향. 벡터가 생겨서 튀어 올라갑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튀어 올라가는. 그냥 못 튀어 올라갑니다. 그냥 모멘텀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실패를 반복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실패를 더 많이 합니다. 실패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발전을 더 많이 합니다. 잊지 마세요.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젊다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회복 탄력성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걸 영어로 reaching out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큰 요소인데 reaching out 뭐라고 뻗어져 아웃 바깥으로 뻗어나가 그걸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 도전성입니다.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적극적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 도전을 하니까 뭐예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예요? 성공할 가능성도 같이 올라갑니다. 내가 절대 실패 안 할래. 실패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게 내 목표야. 그럼 어떻게 돼요? 성공할 가능성 제로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커다란 배가 있어요. 이 배, 진수식을 하고 이 커다란 배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자, 커다란 배가 만들어졌어요. 망망대해로 항해를 나가려고 그래. 망망대해로 항해를 나가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두렵죠. 풍랑 만나면 어떻게 깔아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풍랑 만나고 이 배가 깔아앉을 확률을 제로로 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항을 안 하면 돼요. 항구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항구에 가만히 평생 있는 배는 뭐예요? 이미 깔아앉은 거예요. 이미 깔아앉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배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는 삶은 삶도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living dead라고 하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걸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근력을 키워주겠다는 게 그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1대2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회복 탄력성에. 자, 사람을 공에다 비유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탱탱한 공이 있고 옆에 이렇게 보면 바람 빠진 공이 있어요. 지금 회복 탄력성 검사를 해보면 이 탱탱한 공, 회복 탄력성이 많겠죠? 에 가까운 분들이 있고 바람 빠진 공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인생은요. 이런 그 역경 스트레스가 어떤 사람한테 찾아오느냐, 누가 역경을 많이 겪느냐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거의 100% 확신을 갖고 알려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everybody, 누구나다. 누구나다. 아니, 나는 여태까지 사주팔자가 좋고 나는 역경이 없는데요. 앞으로도 역경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역경이 없다는 건 뭐죠? 모든 일이 계획된 대로 뜻한 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는 거죠. 모든 일이 계획된 대로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역경이 없는 거예요. 크고 작은 역경은 뭐냐면 내가 이걸 예상했는데,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걸 계획했는데 근데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게 역경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죠?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신이에요, 신.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는 실패나 역경이 없어. 그건 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신? 신한테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역경이 다가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악담을 할게요. 악담이 뭐죠?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거 악담이잖아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떡하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실패해요. 어떤 사람이 모든 사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네, 그래요. 인생 뜻대로 안 돼요.
그 뜻대로 안 되는데 그냥 조금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저도 느꼈고 여러분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가. 막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다고요. 시련 역경이 다가오면. 그런데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걸 하나 알아두세요. 나만 그러는 것 같아요. 나만 이런 역경을 겪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지. 내가 역경을 겪고 너무 힘들 때 고개 들어서 주변 사람 살펴보면 어때요? 다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멀쩡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멀쩡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한 역경을 겪었거나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역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역경을 받아들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역경이 왔을 때 나의 상태예요. 내가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이 탱탱한 공 같으면 역경 덕분에 튀어 올라갑니다. 자, 이런 공 이 세 개에다가 똑같이 바닥에다 패대기를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경이죠. 이 공한테는 똑같은 역경이 다가온다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달라요? 역경에 달려 있어요? 천만에 역경에 달려 있지 않아요. 역경은 누구한테나 온다니까. 근데 결과가 왜 달냐면 그 사람의 회복 탄력성. 네가 탱탱한 공이야? 그럼 너 튀어오를 거예요. 네가 더 딱딱한 바닥에 떨어져? 더 높이 튀어오를 거예요. 역경을 더 세게 누가 널 패대기를 쳤어? 더 튀어오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람 빠진 공이면 어떻게 돼요? 누가 세게 패대기를 치면 진짜 바닥에 널브러지고 못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요. 바람 빠진 공 정도가 아니라 유리공이에요. 산산이 부서지고 그냥 한 번에 깨져버려요. 유리공이든 바람 빠진 공이든 탱탱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회복 탄력성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이게 마음 근력 훈련에 해당하는 그런 겁니다. 1대1 법칙은 뭐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일반인을 상대로 회복 탄력성 검사를 해보면 대략 1대2, 3분의 1은 이게 있는데 3분의 2는 없습니다. 바람 빠진 공에 가까워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역경이 닥치니까 어때요? 계속 좌절하고 주저앉고 하는 사람이 항상 더 많아요. 이 주변에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은 사람이 훨씬 더 많게 돼요. 항상 다시 튀어오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자, 이런 회복 탄력성을 포함해서 마음 근력의 핵심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회복 탄력성 얘기 좀 이따 다시 한번 돌아올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요거 여기까지 잠깐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아닌데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양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할 게 2학기 분량이에요. 그렇죠, 2학기 분량. 요즘 대학교 등록금 얼마나 비싼데 여러분 2학기 과목을 그냥 듣는 거예요. 시험 공부도 안 하고. 그 중에 이 정도까지가 어디냐? 거의 중간고사 이후까지예요. 여러분 지금 머리가 쥐가 날 텐데 그래도 잘 이 질문 올라오시는 거 보면 엄청 잘 올라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룰 건 이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잘 다루는 자기 조절력, 내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대인 관계력, 이게 소통 능력. 요 자기 조절력과 대인 관계력 두 개 합친 게 그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리고 자기 조절력과 자기 동기력 이쪽 합친 게 그걸 GRIT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